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들리고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상담실은 온도가 조금 따뜻하고 빛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자녀와 통화할 때 자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은 흔들려 있었지만 그렇다고 고백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전화만 하면 물론 자녀가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이 오래가진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숨김없이 꺼내놓았습니다. 요즘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자녀도 반갑게 받아주긴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바쁜 기색, 말끝이 조금 급해지는 온도,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는 말이 예전보다 자주 들립니다. 말을 하며 제 가슴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저도 자녀가 바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쓰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 말을 끊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상담실이라면 이 시간 안에서는 부모로서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셨어요? 요즘 힘든 일 있으십니까? 연락이 뜸하니 걱정되네요. 이 말을 마치자 저는 바로 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주, 훨씬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아프진 않은지, 지쳐있진 않은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 마음 하나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상담 선생님은 제 마음의 진심을 인정해 주시면서도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부담이 되는 건 그 말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상황 때문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조금 멍해졌습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사랑으로 말씀하셨지만 자녀분께서는 이미 온종일 책임감 속에서 살고 있기에 부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상담 선생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해야 부담을 덜 드릴 수 있을까요? 상담 선생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차근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마음 먼저 다 풀어놓으셔도 됩니다. 이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고백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충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라고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누구는 이런 길을 가던데 너도 생각해봐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말끝을 줄이고 조용해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나에게는 마치 문이 탁 하고 닫힌 듯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한 것은 아닐까? 내 경험이 도움은커녕 짐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간섭한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말한 것입니다. 다만 자녀분은 이미 자신의 삶을 짊어진 어른이기에 충고는 지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말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러면 제 음성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충고 대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 선생님은 제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언 대신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거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은 힘들었지만 소중했고 그 속에는 배움도 인내도 사랑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는 말이죠.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훨씬 힘들어도 해냈어요. 저는 그 말들 속에 나름의 지혜와 배움을 담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녀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시대는 조금 달라요. 그 짧은 문장이 저에게 여러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과거는 소중하지만 자녀가 사는 시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질문을 건네는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제 표정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혜이지만 현재의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관계에 훨씬 큰 힘을 줍니다. 이 말은 마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약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여는 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도 늘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당신을 늘 믿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문장들은 조언이 아니라 존중과 지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진심이 가장 부드러운 빛으로 자녀에게 전해지는 방식이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내가 앞으로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그 그림이 상담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주어야 할 말은 사실 가장 단순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용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바로 감사와 사랑입니다. 저는 숨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늘 든든하게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을 자녀로 둔 일입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요. 저는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 감정을 읽은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사랑과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님의 말로 듣는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이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선명하게 잡히는 듯 했습니다. 상담실의 공기는 처음보다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녀와의 통화는 무엇을 가르치거나 조언하거나 걱정을 쏟아붓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따뜻한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늘 잘 해내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당신을 늘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건네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실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녀와의 통화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